안녕하세요. 멋지고 행복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은 모든 부모님을 응원하며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부모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부모교육. 이전에도 이미 부모교육은 있어 왔고,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있는 한 앞으로도 부모교육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를 잡겠지요. 임영주와 함께하는 부모교육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정말 옆에서 도와드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부모교육의 목적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질문을 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부모를 가르치는 거겠지요. 근데 감히 누가 이 시대에 그 많은 이론과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부모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교육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이를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지침이 되어야 할 텐데요.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는 과연 아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한 부모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부모교육이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부모가 되면서 누구나 또한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아이를 뱃속에 안은 엄마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강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아무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이미 뱃속에 아이를 품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할 텐데 아무나 부모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부모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교육은 엄마와 아빠를 교육해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운다라고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지금까지 부모교육은 엄마 교육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교육 특강을 갔습니다. 그러면 청중석에 거의 가득 메운 분들은 대부분이 엄마들이셨어요. 아, 그러면 부모교육 대상엔 엄마가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닙니다. 다양한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부모교육의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교육 대상자는 저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른, 거기에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이 세상에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이라고 말입니다. 즉, 아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어른이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다라는 것을 명제로 또한 던지지만 이건 또 너무 광범위하지요. 알고 보면 어른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대상자가 또한 좁은 범위의 부모교육 대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우리 부모교육을 살펴보면요. 예비 부모가 바로 부모교육의 대상자입니다. 예비 부모, 30대가 될 수도 있고요. 40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50대도 예비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비 부모 하면 10대와 20대를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맞습니다. 저는 대학에 교양 과목에 부모 교육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부모 교육을 받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빠 교육을 갔는데 22살의 청년이 와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모 교육을 들으면서 오히려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예비 부모 교육은 자녀로서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점검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부모가 바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부모 교육, 바로 부모 교육의 대상이고요. 아빠 교육. 아까 제가 부모 교육에 가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많이 와 계시다고 했는데 요즘 속속들이 아빠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엄마들 사이에 낀 아빠가 아니라요. 아빠들만을 모아놓고 아빠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친 아빠 양육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아빠의 권위를 버리고 아이에게 너무 맞춰주는 그런 아빠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올바른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빠 교육이 부모 교육의 또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빠 교육은 할수록 힘이 나요. 왜냐하면 아빠들은 아직은 이론적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아빠 교육이 잘 되는 날 우리 엄마들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교육에는 가정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부모 교육의 대상엔 조부모 교육이 들어갑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가 부모 교육 대상이라고 제가 자주 말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아빠 교육이 요즘의 흐름이라면 조부모 교육도 또한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 아이를 조부모님께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워킹맘의 경우에 64.5%가 조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한다고 해요. 그만큼 조부모, 손주 육아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사실은 대신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조부모 교육 들어가면 부모의 역할과 조부모님의 역할은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조부모님께서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짚어주고 계시고 양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부모 교육은 또 다른 부모 교육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교육의 대상에는 예비 부모, 아빠, 조부모 교육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상하고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교육은 모든 어른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미래가 행복한 건 너무도 당연하겠죠. 부모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시간엔 그러면 어떤 부모 교육을 하는지요? 컨텐츠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괜찮은 아빠. 여기 지금 아빠, 엄마, 조부모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부모입니다. 이왕이면 괜찮은 아빠. 왜? 아빠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괜찮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아빠여야 할까? 아니면 응석으로 우리 아이를 키울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주 양육 바이블. 잘 키우셔서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서 그 손주를 봐주고 계시지만 그만큼 자녀 양육의 달인이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손주 양육을 우리 시대적으로 또 따라잡으면서 잘 해주시기 위한 손주 양육 바이블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만 잘 키워서는 안 돼요.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 부모님들의 태도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되고요. 칭찬에 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우리 아이들 칭찬에 의해서 잘 커지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올바른 칭찬이 뭔지, 격려가 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바르게 알아보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칭찬에 관한 것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부부 행복, 부모 행복에 관한 겁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이것은 가정 행복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들을수록 공감이 가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내를 사랑하라 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남편을 존중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볼수록 맞아를 여러분들이 함께 외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인생 제2막, 부모 인생 제3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인으로서의
내가 있었다면 부부가 되면서 새로운 막이 열리고 또다시 부모가 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막을 열 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부모의 말에 관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만 중요할까요?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언어가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생각할 때 부모의 말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 강의에 부모의 말,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 살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존감 살리면서 자신감 있게 키우고 싶고요. 이것을 저는 기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올바른 기 살리기가 어떤 것인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우리 아이 기 살리기는 것을 다양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사회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사회성과 인성 코드가 함께 맞물려서 인간 삶을 결정짓는 주요한 것으로 사회성을 꼽는데, 과연 사회성은 어떻게 키울까요? 사회성을 키워주는데 엄마 아빠가 따로 없겠지만 아빠가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는 얼마나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특히 아빠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의 사회성 아빠가 키운다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에게 사회를 보여주는 넓은 창이 바로 아빠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놀아주면 좋은 아빠가 될까요? 놀아주라고 하는데,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하는데, 과연 놀이 방식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재밌게 놀고, 그리고 어떻게 놀아야 우리 아이가 진짜 함께 재밌게 놀았다고 느끼게 할까요? 내가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 느낌을 그대로 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좋을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 코칭. 우리는 모두 소통하고 싶어 하지요.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불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아빠랑 말이 안 돼, 엄마가 제 말 하면 알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자녀와의 대화법에서 감정 코칭이 얼마나 교감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바른 대화법으로서의 감정 코칭을 살펴볼 겁니다. 제 강의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컨텐츠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부모 교육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부모님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